감사원장 첫 번째 핫쌈입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야권 진영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카드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즉답 피한 최재형 감사원장.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인터뷰 했는데 연합뉴스는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 경남 출신, 서울대 법제 출신, 40년간 법관 출신, 병역 명문가 출신, 본인이 또 입양아를 사랑으로 키운 인간적인 참 따뜻한 에피소드까지 알려지면서 따뜻한 인품과 성품도 재조명받고 있고, 특히나 산업부의 원전 문건과 관련해서 강력한 법대로의 감사를 펼침으로써 대쪽 같은 이미지를 얻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대권 주자들을 직접 취재했었던 베테랑 기자 이지민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대권로를 띄우는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어요.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여지를 남겨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언론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으니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최재형 원장의 마음을 누가 감히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 평가보다는 오히려 늘 대선이랑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최재형 원장도 본인의 의지와 함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 기자 보시기에도. 상황이 주어진다면 본인도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자꾸 최재형 감사원장이 소환되고 있는지 이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글쎄 보수정에서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플랜 B 얘기인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급부상하에 있지만 실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실패담이 있는 거죠. 보수 진영에는 2017년 대선 때 본인이 귀국하자마자 이제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20일 만에 이제 본인이 사퇴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그것이 보수 진영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중간에 낙마를 하거나 사퇴할 경우에 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에서 플랜 B 얘기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부분이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적폐청산 수사라는 것을 진두지휘했고 그런 점에서 보수 몰락의 한 원인 제공자다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보수정 내에 소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같이 어떤 공정, 법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제 부정 시각이 덜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전 총장과 함께 최재형 원장이 어떻게 보면 플랜 B, 그러니까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함께 다 들어와서 어떤 보수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이 좀 좋겠다. 이게 아마 이제 주호영 지금 전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다 영입을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플랜 B 개념보다는 어떤 보수 진영의 많은 후보들을 더 확보해서 더 넓히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측면이든 간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 여러 상황들을 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전 최 원장의 선택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언급해 주셨는데 언급하지 않은 단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치는 생물이니까 냉동이 아니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던 러닝메이트 개념이죠. 만약 세 번째 있었던, 그러니까 그것이 꼭 누가 한 사람이 되고 누가 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뭔가 역할 분담. 어쨌든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우고 있는 게 결국 공정, 상식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최재형 원장에게 그대로 투영돼 있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손을 잡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평가를 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 점에서 러닝메이트 개념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부통령 이런 선거가 아니지만 함께 나중에 총리로 누가 자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대선판에 같이 뛰어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는 건데
글쎄, 사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측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전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정치의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봐야겠죠.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들, 베테랑 기자답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장 회자되는 대목은 바로 대통령의 공약인데 감사원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라는 식의 여당의 공세에 대한 최 감사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더라도 법은 지키셔야지. 들어보시죠.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정독 좀 해주시고요.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왜 감사원장이 판단하느냐라는 여당의 정말로 맹공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공약도 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던 대목입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그때 당시에 최 감사원장의 가족들까지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천억 들여서 월송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공격들에도 최 감사원장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종석 전 실장까지 나서면서 최 감사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윤석열 총장에 이어 이번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명백히 정치하는 중이다. 정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집 지키는 개, 집 지키는 개 비유도 임종석 전 실장이 하기도 했었죠.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 차지하려 들고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 차라리 정광훈처럼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닐까라며 냄새가 난다. 라고도 임 실장이 강하게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김병미 비대위원님, 예. 야당, 제1야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이런 무수히 공격을 받았던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에서는. 야당의 대권 주자는 지금 나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여권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킹메이커의 핵심적인 역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만약 내년도 3월 달에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감사장을 드려야 될 인물이 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 만약 해서 여론조사도 막 10% 이상 나온다 생각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전에 봤던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여권에서 맹공세를 펼쳤던 그 수많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원은 원래 정치적 중립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핵심이겠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행동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토록 정치적인 목소리를 세게 냈던 여권 인사들 때문에 주목받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여러 좋은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상에서 굉장히 확 치고 나가는 주자들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주자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함께 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걱정되는 것 딱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던 그토록 많은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로 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은 감사원에서 경찰을 고발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 전면에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것들 다 정치하려고 결국은 기획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끌고 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예. 이런 사람이 나서서 국가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말을 아끼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남은 감사원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국민들이 위임한 그 감사원장으로서 철칙을 지켜가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감사원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 준다면 그 다음 길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기대감이 지금 상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플랜 B 카드로 김동연 전 총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출마 움직이 본격화라는 보도 분석도 나왔어요. 자, 최근 어제 현금 복지 늘린다고 고용과 임금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기회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현금 복지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김동연 전 부총리도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고 김동연 전 총리도 참여정부 때 인사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람을 많이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그 총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정부가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 예, 참여정부 때도 뭐 기재부에서 일을 했겠죠. 예. 연결돼 있어서 인연을 맺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연들을 가지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도 사실은 기재부의 입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입장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 대선 후보하고 비슷할 수 있고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임종근 전 실장이 굉장히 큰 어떤 우리가 반면해야 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집 지키라 했더니 개가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촛불 정권도 똑같은 겁니다. 심하게 돌직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모든 공직자들은 다 주권 재민,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받들 필요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정책은 다 정당화해 있다. 법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 역할에서 충실해야 돼. 김학의 사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잡으라 그러면 무조건 영장도 발부 없이 잡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감사원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게 왜 선진국과 후진국 이런 대비를 하게 되냐면 그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법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민주적 정부, 촛불 정신의 핵심인데 우리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선이고 정당화된다. 여기에서 오는 민심 이반과 오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현 정부가 교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또 김영주 의원님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또 돌직구 발언까지 의견까지 들었습니다.